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늘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 가을 낭만까지 더해져서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모습을 보면 붉게 물든 나무도 예쁘고 네. 그 나무 사이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나도야 미남? 미남. 미남 분들만 모신 건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미남 특집입니다. 네. 아름다운 미도 있을 수 있지만 만미가 있죠.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이 네.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 준비로 요리를 배웠다는 분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재미난 얘기, 맛있는 얘기들이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감독님이 요리를 좀 하실까요? 저요? 네. 전혀 못할 것 같죠? 예. 근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집사람하고 둘이 살게 됐어요. 아이들 다 이렇게 분가시키고 그다음에 둘이 있다 보니까 아침은 제 담당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년간 지금 아침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 5년 동안은. 이야, 근데 좀 아마 의외일 것 같은데 네. 뭐 미역국부터 시작을 해서 콩나물국, 된장국 뭐 이런 정도 다 합니다. 지정남 씨 지금 노래하셨어요. 도미를 이렇게 치지 않고 멸치로 우려가지고 국물 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메, 오, 저는 감독님한테 네. 배우러 가야겠었네요. 네. 저는 제가 무슨 국을 끓여놓으면 식구들이 그렇게 물을 찾아요. 차라리 물을 마시겠다, 물 네. 말아서. 그리고 네. 뭐 생선도 그 뭐 갈치찜 이런 거를 해놓으면 네. 한번 네. 이렇게 떠먹고 그냥 그렇게 제발 그냥 구워줘. 뭐 굽어서 사지 말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듣거든요. 네. 안 하게 되는데, 아유. 요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정말 그러니까요. 달리 보이시는데. 아, 달 그래요? 보입니다. 네. 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냥. 네, 당연하게 이렇게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경쟁력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맛미 네. 미남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물맛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남자 이계양입니다. 물맛 물맛. 같은 네네. 네.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간 남자 박성표입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짠하게 들리죠? 혹시 몰라요. 헌밥 시대를 네. 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배운 박인합니다. 혼밥 시대. 네. 그냥 저는 생계 수단으로 묵고 살라고 하는 여행 작가 박정환입니다.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니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 네.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표현하셨어요. 그러게요. 음식 만드시는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분은 일단 퇴직 후에 정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음식을 배우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은 얼마나? 20년 넘게 네. 교직에 있다가 일찍 퇴직하고 네. 밖에 나와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타이어 회사에서 네. 타이어 성능 평가하는 평가자 전문가였습니다. 타이어 성능을 성능 타이어. 테스트. 네. 네, 전문가셨군요. 예, 저는 이계양 선생님처럼 교육계에 한 41년간 있다가요. 네. 네. 지금은 정당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계에 계셨었고요. 저는 통신회사 있다가요. 나와가지고 남들 장에 간다길래 나도 엉결결에 여행 가다가 여행 작가가 됐는데 여행 작가 생활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됐어요. 네.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네. 계시고요. 젊었을 때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셨던 네. 분들인데 이제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앞서 저희가 퇴직 후를 준비하신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다 이게 예순이 넘으신 건가요?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제가 되십니까? 제일 막내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6학년 된 지가 조금 됐고요. 이 옆에 있는 형님 세 분은 7학년 곧 되거나 네. 막 됐거나 갓 지났거나 막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휴. 국어 선생님 맞습니다. 예, 맛깔스럽게. 네. 근데 이게 외모만 네. 봐서는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네. 다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직접 오늘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이기양 선생님 저랑 동갑인 것 같는데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신지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네. 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젊은 이유가 다 있어요. 왜라? 맛있는 음식, 내가 해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이렇게 좋은 음식만 골라 드시니까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함께 요리보다는 저는 참말로 오늘 어디 주근형으로 들어가고 잡서. 그래서 얼굴이 자꾸 못나진가 싶기도 하고. 진짜 다들 미남이시네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요리하는 미남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엄청 그 뜨악하죠. 그것도 TV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요리로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엄청 뜨악해. 이게 뭐야? 나가도 되는 거야? 사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나가보자. 결론은 그래도 한번 요리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네. 한번 도전해보자 네.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요리보다는 더 힘들겠다 나왔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그냥 뭐 예능 프로의 요리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그건 아니겠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냥 요리는 우리 일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일상인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짬뽕 먹듯이 짜장 먹듯이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항상 술안주를 만들어줘요. 손쉽게 외국 친구들에게. 그럼 그 친구들은 무진장이 좋아해요. 간단해요. 아, 그렇죠. 집에 예. 먹다 남은 수프 있죠. 네. 라면 스프에다 돼지고기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해주면 그네들 잘 먹어요. 벌써 요리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니, 아내분들의 반응 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저보다 더 뜨악하죠. 집에서 평소 요리를 잘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에 나간다고요. 첫말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집에서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뭐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아니니까. 예, 맛있는 네. 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좀 호들갑을 떨어주면 제가 좋을 건데 예. 좀 무덤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않고 있다가 어차피 한번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촬영도 좀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 지금 보고 계시겠군요. 저 네. 집사람은 기특하게 생각하대요. 기특하게. 근데 살면서 기특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요리로.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셨대요. 아유, 박지현 씨는 예. 저는 지금 이게 방송 나가면 깝깝이 죽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남도 마실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약 80%가 여성분들이세요. 예. 이제 식당 안 가고 이제 버스 세워놓고 요리해주라 할까 난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방송의 힘이니까요. 네. 근데 요리를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생각은 하는데도 쉽지 그렇죠. 않은 게 사실인데 네. 네 분은 이제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셨대요. 네.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저는 광주문화재단에서 그 전통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관 프로그램 중에 액티브 시니어 요리교실이라는 요리 강좌가 그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 4년 전쯤에 네. 그 요리교실에 참가해서 우리 저 박이나 형님이랑 같이 아, 동기생입니다. 동기시군요. 우리 반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요. 네네. 최영자 선생님이라고 문화재 선생님이세요. 명인이세요. 명인이세요. 그런데 솜씨들은 다 개판입니다. 스승님은 명인이셨는데. 아, 명인에게 요리를 배우신 거군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음식을 배워봐야 되겠다. 학원까지 가는 어디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있죠. 저는 그 YMCA에서 자서전 학교를 여러 차례 운영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께서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예. 주방을 점령하는 일이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 먹고 생존. 혼자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누라한테 이제껏 얻어먹고 살았은 게 뭔가 좀 해야 한다. 예. 그런 그 아내에 대한 감사,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그래서 언젠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요리 배운다고 할 때 친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뭐 아닌데. 요즘은 예. 뭐 멋있다, 뭐 잘한다 이런 얘기 친구들 안 하는데. 만나요.
왜요? 이제 우리끼리 저희 사무실 여서 만나면요. 잽싼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서 고기랑 뭐 떠와요. 만들라고. 그 요리, 그 술안주 만들라고. 네. 그 등살이 좀 굳잖아요. 근데 맛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맛이 있으니까 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근데 맛 없어도 먹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바닥이 구멍 날 정도로 빡빡 긁어서 먹더라고요. 박재환 씨 그 친구분들은 정도면, 이제 술안주. 네. 그 저희 또래 친구들은 요리를 배우러 간다 가니까 좀 이상하게 봤지요. 네. 뭐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여생남이라 해가지고 요리도 배운데 그래서 친구들은 저희들이 가는 것을 제가 가자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꺼려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배워갖고 써야 될 텐데 네. 그걸 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가끔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요. 여자분들의 노후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요리를 가르쳐야지 여자들이 그 삼식이 안 챙기느라고 좀 편해지겠다 해서 꽃알배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행했어요. 꽃할배 요리 예, 교실. 거기에 저는 참여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앞서서도 부엌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리를 가정의 평화를 배우셨다고 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평소에 부엌을 자주 들어다녔습니다. 네. 네네. 아들이 많은 집 둘째면 어머니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엌을 들어다녔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들어갔지만 주도적으로 이제 요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은퇴 한 9년 전에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주말 그래서 꼭 밥을 해먹고 네. 살았는데 그때 아쉬운 점은 내가 요리의 근본적 원리를 알면 좀 더 좋은 요리를 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할 때는 생활 요리 제일로 먼저 배워야겠다 그 계획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생활 요리라면 어떤 걸? 지금 약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네.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 네. 그런 요리 말고 있습니다. 김성환 감독님 하고 예, 있는 아니 저분은 그 네. 사실 그 오랫동안 자취 생활도 하시고 주말 부부 하시니까 그 요리 기본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리하는 과정 중에서 볼 때 저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걸 좀 더 뭔가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굳히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도 지오그래피 보면 혼자 이제 남으신 아버지께서 어머니 네. 먼저 돌아가시고 네. 요리를 전혀 이게 후라이 이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변에서 걱정이 많죠. 근데 계란 후라이까지 요리로 봐야 된가요? 그건 저 잘합니다. 봐야죠. 아, 봐야죠. 그래요? 봐야죠. 그 태우지 않고 뒤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것도 쉽지 네. 않습니다. 그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네. 스크램블로 바꾸면 되니까. 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인화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배우시기 전에 어디까지 가능하셨어요? 뭐 그냥 뭐 라면 끓이는 수준. 네. 또 집사람 나가고 없을 때 혼자 차려 먹을 때 이렇게 뭐 그냥 뭐 국물이 좀 필요하다 하면 미역국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런 네. 수준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셨다가 이제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제가요 네. 그 직장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 그 사모님이 아프셨다 해서 문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상간 그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사모님이 누워 계신데 옆에서 고기를 구워갖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그렇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람아 내가 저 사람을 간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먹고 튼튼하지 못하면은 네. 이 다 쓰러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둘이 살 때 그런 경우 또 더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 지정남 씨 말씀하실 때처럼
그렇게 살 때를 대비해서 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건강해야만이 병수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셨나 살아남기 봐요. 위해서. 예. 근데 그 우리 저 남자들이 대부분 박 선생님 같은 생각을 다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혼자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다 남자들 둘만 키우다 보니까 다 분가가 되니까 역시 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가질 수가 없겠더란 말이에요. 이게 꼭 아픈 아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무냐 살아야 아니 각자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능력을 키운다. 뭐 아니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세요. 오늘은 감독님 최고 멋쟁이에요. 아 진짜요? 네. 다 같이 요리하는 살기 남자. 위해서 네. 요리는 필수입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스스로 먹는 음식만 챙겨줘도 정말 고마운 일거든요. 그럼요. 큰 일을 더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현업이나 생업에 연결이 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박지환 씨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현업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요리를 근데 배우신 실제로 거죠? 이게 요즘은 주로 TV도 그렇고 모든 게 또 먹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고 이제 옛날에 저희가 쓸 때도 맛집이랑 신문에 연재할 때 보면 꼭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 맛집 그리고 찾아가는 길 코너가 들어가야 신문의 한 지면이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문 지면을 쓰는데 이게 어떤 맛인가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음식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다고 이 집 깍두기가 최고입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공감대를 줘가지고 맞아. 그 글이 그때 맛깔스럽게 써가지고 그 집 가서 먹으면 안 되게끔 하여튼 그렇게 꼬드게 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여행 작가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이 맛의 표현을 할 때는 그 최영자 선생님에게 배울 때 어떤 맛깔스러운 표현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간편한 말로 그냥 뭐 김치 한 가닥을 먹을 때도 음에 개미 있는 것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력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최소한 음식을 어느 정도 만들지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뭐 파전 하나라도 그 엎으더라도 하다못해 뭐 김치찌개를 만들든 뭐라든 뭘 만들어 주는데 그 과정을 쓰기 위해서 나는 음식을 배웠던 거예요. 거기 가서요. 네. 그래요. 요즘은 맛집 찾아서 떠난 여행도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난 뒤에 여행 작가로서 배우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떤 음식 표현이 좀 풍부해져요. 네, 표현하는 방법들이. 예, 풍부해지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지역 다니면서 음식 특성을 알게 돼요. 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뭐 먹방 방송하면 그 TV나 뭘 보더라도 우리 KBS만 보더라도 뭐 먹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 음식의 원조라든가 그 음식의 표현은 없고 그냥 그 술 쌓고 먹고만 나오는 그래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거기 가서 왜 그걸 먹어야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거기 가면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왜 그 음식에 사연이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 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네. 기사 길이도 길어지고 그렇게 길어지면 엉고료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관계가 있답니다. 네. 하면 기사가 길어지면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신문에 연재할 네. 때는 네. 한 면에 끝날 것을 2회, 3회 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생계수단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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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렇게 뭐 현업에 영향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두 분은 어떠세요? 배우고 나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요? 저는 음식에 대한 인식, 네. 생각이 좀 달라졌다. 아, 배우면서 느끼는 특히 명인이시면서도 재료 구입에서부터 요리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더라.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끼니마다 드리는 정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먹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을 아름답게도 만들고 영양 있게도 만들고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요리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맛도 간도 모양도 다 정성이 쌓인 공이다. 네. 이런 생각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이 약이죠. 그리고 귀한 음식이죠. 저 같은 예. 경우는 요리교실 다니면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질문이요. 네. 네. 왜냐하면 웬만한 요리는 하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육개장을 끓일 때 고추기름을 내야 하는데 제가 몇 번 시도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어떻게 냅니까? 하니까 여기서 해놓은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고추기름 자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고요. 또 이 집에서 장아찌 같은 것을 하면 우리 이제 아내나 그전에 어머니 보면 항상 끓여가지고 식혀서 붓는 것을 봤거든요. 네. 지금은 뜨거웠을 때 바로 붓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알려주고, 이제 알려주니까 그것이 나중에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네. 또 마늘 하나를 넣을 네. 때도 끓일 때는 다져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게 넣어서 상관없지만요. 네. 저 나물 같은 거 할 때는 그러면 쓴맛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또 다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도 더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네. 요리교실 할 때 예. 박성표 씨가 가장 질문이 많이 한 사람. 그다음에 기록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같더라고요. 네, 박상표 씨 얘기하면서도 이 뭐 나물 무치듯이 손동작부터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비해서 박인하 씨는 정말 음식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예,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았었죠. 예. 배우시면서 옛날 뭐가 어르신들이 어려웠어요? 주방 옆에 가면은 그쪽에 왜 뻗쩍거리냐고 그렇게 뭐라 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배우러 갔을 때 뭐 앞치마 두르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고 이게 모자 쓰는 것도 그것도 어색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그냥 터득거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안 하세요? 저요? 네. 그냥 묵묵히 따라서 갔죠. 그럼 옆에 계신 박정환 네. 씨는 배우고 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한 건가요? 아니, 하여튼 그 일치월장이라는 게 그릇만 많이 양만 늘어났어요. 그 양이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 아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마늘 다지고 그런 씁쓸한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야 집에서 내가 하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통마늘을 뭐 망치 갖고 그냥 쪼스 때 이렇게 쪼사가지고 넣는데 그것보다 잘게 또 자르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미역국도 우리 김 감독 얘기했는데 미역국 끓일 때도 소고기를 약간 그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된장 그 미역국 끓이면 훨씬 더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들에게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배워진 거예요, 보면요. 예. 그 박성표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마늘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뭘 내야 되냐 이러는데 저는 어디 가서 그런 걸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집어 넣어 봐서 어떤 것이 거기 맞는지 최종적으로 이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게 정성이잖아요. 이렇게 해 먹는 것도. 저는 이제 어머니가 끈이 한 번 놓치면은 평생 못 찾아먹은 게 잘 챙겨 먹으라 해서 끈이는 정성껏 찾아 먹었는데 음식 할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반성하게 됩니다. 아, 고생이 하나 있어요. 돈이 고생이에요. 고생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 서로 대화 나누는 것만 듣고 있어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예. 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예.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께 그렇다면 정말 자신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좀 여쭤봤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자신 있는 요리를 소개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먼저 이기양 씨는 어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대패 삼겹살 숙주볶음. 대패 아주 쉽고 삼겹살. 네. 맛이 뛰어난 요리입니다. 네. 왜 이 요리를 제가 10년 전부터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한 달에 2번씩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이름학교 두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후원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과 함께 대패 삼겹살 숙주볶음을 해주었더니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또 선생님들도 잘 먹고 그래서 이건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른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만들기가 쉽고 누구나 맛있어 할 것이고 그러니 한번 오늘 선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좀 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재를 잘 쳐야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네. 아유, 칼질을 아주 얌전하게 하시네요. 재료도 아마 어머니들이 보시면 네. 섞은 것이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네. 소주를 좀 칩니다. 냄새 없애기 위해서. 굴소스를 지금 치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네. 좋아합니다. 저 양도 이렇게 다 배우셔서 지금 하시는 예. 거지, 뿌리는 정성을 양을. 네. 드려야 숙주나물을 넣습니다. 예. 네. 저렇게 바로 올리면 비린내 안 납니까? 좋아합니다. 색깔이 좋아요. 거기서 작은 파. 쪽파하고 네, 쪽파. 네. 부추. 저기는 네. 여러 가지 뭐 자기 기호대로 네. 이제 넣으면 됩니다. 실제 집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늘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맛있게. 가끔 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아니 금방 만드신 것 같은데 저렇게 또 음식이 완성이 되었네요. 예,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그렇고 예. 어른들은 저기 제가 그래서 술잔을 놔뒀는데요. 술안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네, 네. 뭐 안주로도 갑자기 저는 반찬으로도. 오늘 갑자기 땡깁니다. 저녁에. 끝나고 같이 가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직접 자신 있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대패 삼겹살 숙주볶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이게 고수분들은 딱 아시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비법이 없고요. 네. 어떻게 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절한 때에 숙주를 넣을 줄 아느냐.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네. 숙주가 또 적절할 때에 다음에 부추나 쪽파나 이런 것을 넣을 줄 아느냐. 그래서 적절할 때 불을 딱 끌 줄 아는 거. 그래야 이제 숙주의 아삭아삭한 맛과 네. 이 부추나 이런 그 다른 채소들과 조합을 이루어서 맛있게 이게 식감을 살려서 먹을 수 있는 네. 그 타이밍, 그 때를 잘하는 거. 네. 이게 비법이라면 그게 비법일 수 있겠어요. 네. 아, 그 타이밍은 나만 알고 있다라는 표정이세요. 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러게요. 아니잖아요. 네. 되게 어려워. 아, 잘 봤습니다. 네. 어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이제 간단하면서도 네. 맛있을 것 같은. 아주 네. 좋았습니다. 네. 다음 박성표 씨. 저는 어떤 육개장을 했습니다. 육개장. 우와. 네네. 그것도 손이 많이 가는 네.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개장을 한 이유는 유일하게 제 아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육개장입니다. 할 줄 모르는가 하기 싫어서 하는가 몰라도 제가 46년 동안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봤습니다. 아,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하실 줄 아는데 손이 네. 많이 가서 안 근데 하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텔레비에서 보고 한번 해서 만들었더니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제 아내가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서 살았는데 아들 집에 좀 갖다 주라고. 아들 집에 또 갖다 줬죠.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근데 그게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드려야지만은 그래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육개장을 통해서 아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면 또 옆에서 잔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내가 할 줄 모르는 거 하면 전혀 노타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육개장을 했습니다. 야, 보통 이제 며느리에게 엄지척을 네.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 육개장 네. 저희가 궁금합니다. 영상을 또 직접 찍어오신 네. 영상이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숙주나물을 네. 살짝 예, 살짝 데칩니다. 데치고 네. 여기도 숙주가 예, 이건 버섯입니다. 버섯. 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육개장이. 느타리 버섯. 들어간 게 많잖아요. 네. 다 데치시네요. 네. 이건 파도. 파입니다. 오. 파가 많이 들어가야 육개장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파를. 파 꼬리 부분은 육수 낼 때 들어가고 네. 네. 중간 부분까지 합니다. 아, 마늘을 절하고. 네. 양지머리 이거 삶은 양지머리. 저것도 부드러워야 맛있잖아요. 네. 오메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라. 저 어떻게 다 외워서 할까 싶네요. 양지머리를 또 찬물에 식힙니다. 찬물에 씻어. 네. 아, 좀 저렇게. 야, 일일이 다 손질하시고. 저 양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넉넉해서 나눠 먹습니다. 아, 네. 아, 미리 저러고 버무려놔요. 어우, 저 양념까지 알뜰하게. 지금 객석에서 더 재밌어 하세요, 지금. 이야,
비비는 것도 어. 많이 해본 저기에 솜씨네요. 네. 저 조선 간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조 간장 넣으면 맛이 안 나와요. 그래요. 저 맛이 어때요? 지금 예, 맛보셨는데. 마지막 싱거우면 이제 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싱거운 듯 해야지 맛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 제대로인데요. 맛있겠네. 예. 와. 뒤에서 어머님들이 지대로 할 줄 안다. 순서가 맞았구만 막 이러시네. 네. 오. 아니 뭐 가족들은 뭐 엄지척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이제 했는데. 육개장을 제일로 집에서도 자신 있게 하는 것이니까 네. 봄에 6월 되면 생고사리를 집에서 우리 집에서 20kg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삶아서 말려서 네. 말릴 때도 그냥 말리지 않고 꼬들꼬들해지면 좀 비벼가지고 말려놔야지 이게 또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네. 그래서 저장해 놨다가 가끔 한 번씩 해 먹습니다. 네. 아, 보통 그럼 가족 말고 네. 다른 손님들은 반응이 어때요? 제가 옆집 갖다 또 줬거든요. 네네. 제가 갖다 주니까 제 아내 갖다 줬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 갖다 줬겠죠. 네.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워낙 잘하시니까 아내가 요리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해서 또 힘드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날이 때까지 요리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직 하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그래서 제일로 좋은 음식이 뭐냐면 남이 해준 것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해준 밥. 네. 제일 맛있네. 네. 근데 이거 육개장을 그냥 그득 해놓으면요. 며칠간은 그렇죠. 걱정을 안 한다 그래요. 든든하죠. 네, 네. 예. 일단 두 가지 요리를 저희가 봤는데 두 분 점수를 주신다면 점수요. 예. 야, 어려운 아니 문제네. 지금 먹어봐야 점수가 나오는데. 아니 조합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 대패 숙주나물로 해가지고 저녁에 좀 한잔 같이 하고 아침에 육개장 끓여가지고 탁 속 풀면 아주 뭐 금상첨화죠. 예.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거든요. 아마 지금 정성이 많이 들어서 간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100점 이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네요. 그 대패 삼겹살 숙주 볶음 이거는 저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싶네요.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어렵지가 잘 않고 예. 모르겠어요. 타이밍. 예. 육개장. 그런 게 항상 느려요. 그래가지고 막 짜질 대로 짜잡든가 찔거질 대로 찔거잡든가 이러는데 육개장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요. 장볼랑 게 더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두 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몇 번의 반복 예, 훈련, 하다 보니까. 네. 연습 필요합니다. 아, 네. 예. 뭐 육개장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박성표 네. 씨 댁에 가는 걸로.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것도 참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러죠. 예. 음식하는 사람은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또 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박이나 씨의 음식을 네. 좀 만나볼 텐데 처음 하실 때 네. 가족들을 다 나가라고 아 그래요? 예, 그 상태에서 하셨대요. 예, 그리고 또 실패도 네. 경험하시고 네. 왜 왠지 그러신 가장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는 모습이세요. 예, 이렇게 요리를 한번 처음에 배웠을 때 처음에 애호박찌개를 해봤거든요. 첫 하면서- 작품이 애호박찌개요. 예, 배울 때요. 네. 그 이게 그 좀 식구들이 보고 있으면은 이게 내 손도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고, 여루와. 예, 또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나가라 하고 다 끝내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옆에서 있어도 그냥 상관없이 좀 했습니다만. 요. 아 오늘 저에게 소개해줄 애호박찌개. 음식도 애호박찌개. 아 네. 저희가 직접 보도록 네, 할까요? 영상 네.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네.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애호박을 자르시고. 네. 좀 서툽니다. 반나절 걸리겠네요. 반나절. 손 베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예. 끝매. 아유. 가족들 나가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거 점심 때 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후에 4인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전부 모였을 때 한번 이제 같이 먹느라고 4인분 준비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얼마나 뿌듯하게 계시겠어요. 41년 동안만 해주는 밥만 먹다가. 예. 마늘. 마늘이랑. 예, 아니, 조금 느리셔서 그렇지 제대로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저 애호박찌개 중요한 점은 뭡니까? 호박을 식감 있게 좀 잘 맞추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하느냐. 네. 새우죠. 예, 크기를 적당히 크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호박찌개는 고추장을 좀 많이 넣잖아요. 고추장을 너무 적게 넣고 고춧가루만 많이 뿌리면은 좀 물 돌듯이 그러고 고추장을 넣으면 조금 더 깊은 맛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애호박찌개를 만나봤습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했으니까 네. 맛은 제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 맛에 대해서 손자가 맛 평가를 해줬다고요. 예, 그 처음 배웠을 때 애호박찌개는 호박이 좀 물렁해갖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먹을만 하대요. 그러더니 이번에 식구들이 다 먹어보고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솜씨가 늘었다고 네. 이제 애호박찌개 자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A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네네. 네. 아이고 애호박찌개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재환 씨. 네. 네. 근데 어떤 음식인가요? 라면이에요. 라면이요? 아니 요리 교실에서 배우셨다면서 라면이요? 좀 특이한 라면이에요. 아 그냥 라면이 아니군요. 뭔가 창조적 포인트가 라면. 있을 것 같아요. 창조적 라면. 뭔가 색다른. 예, 고구마도 들어가고, 라면에요? 예, 오 된장도 풀고. 된장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치즈도 들어가고. 아. 좀 독특한 라면이에요. 라면을 넣을 때는 그냥 우리 물 붓고 하는데 네. 저는 육수를 받아요. 육수를 내 가지고. 라면을 하는데 육수까지요? 예. 오. 진짜 아니 서울 가서 그런데 라면 한 그릇에 7,000원, 8,000원 받아요. 그렇죠. 예.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라면은. 네네. 그냥 우리가 3,000원짜리 그 라면하고 돈을 배로 준 라면하고 차이점이 국물 맛이에요. 우리 김 감독님은 가끔 운동을 하시다가 그냥 라면 먹는 것하고 약간 감이 이런 것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 특히 일본 같은 데 네, 가면 맞아요. 아, 그렇죠. 다양하니 그 일본 라면집인데 집집마다 그 맛이 국맛이 다 달라요. 국물에 카레도 들어간 것도 있고 예, 카레도 들어가고. 예. 된장도 들어간 것도 있고 돼지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들어간 많이 것도 예,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것하고 틀리죠. 전혀 스프를 틀립니다. 바꾸면은 예.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그 라면이 그게. 라면에서 바쁘고 밥 없을 때 후루룩 먹자고 이런 것이 라면. 아니요, 라면 맛도 틀려요. 또 틀려요. 달라요. 그럼요. 네. 아 일단 저희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라면이라고 그러게요. 하는데요. 네. 박재환 씨의 된장 고구마 라면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된장 저게 육수 내려고 저렇게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아 육수. 육수를 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것저것 고명할 거고, 예. 고명 얹을 거고. 아유 저거 언제 다 쏘시나.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 가위로 뚝뚝뚝 자르는데 명색이 또그 마늘 뽀개는 거. 칼로. 그러니까 손쉬운 간 거예요. 젓갈도 참 들어가고. 얌전하게 쏘시네요. 예. 얌잖아요, 참말로. 예. 저렇게 이게 육수군요. 예, 육수를 내 가지고요. 양파 껍질 있죠. 네. 양파 껍질까지 들어가요. 저게 뭐가 되냐면 아까 다시마 넣고 네. 예. 또 표고도 넣고 다양하게 내가 육수를 넣어가 저렇게 한번 또 끓여요 살짝이요. 그리고 된장도 넣고. 예. 왠지 좀 짤 것 같은. 여기다가 저 물을 부은데 물이. 저게 그 육수 식힌 거 아, 살짝 끓이면 면발이 좀 쫄깃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넣는 거. 이제 이제 고구마를 고구마가 넣어요. 들어갑니다. 생고구마요? 아니 생고구마를 넣으려면요 끓인 물에 넣어야 돼요. 잘게. 네. 이것은 살짝 삶아놓은 거. 삶아놓은 거. 삶아놓은 음식 가면 끓일 때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오. 일이요, 참말로. 노동이요 노동. 아니, 정말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저는. 아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 보양 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라면 스프로 음식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라면에 스프를 안 쓰십니다. 늘 남아요. 늘 남아요. 근데 저게요. 네네. 실제로 저걸 저렇게 끓였을 때 우유 넣고 끓여도 맛있고요. 예. 육수에다 우유를 넣어도 맛있고
우리 손자하고 할 때는 치즈를 넣어주면 잘 먹거든요. 아, 치즈 넣을 때 절대 내가 김치를 안 넣습니다. 예. 손주 녀석이 딱 보고 할아버지 그건 개밥이요. 아, 요거까지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군요. 그냥 손주들 때는 네. 그냥 거기다 치즈도 넣고 네. 이렇게 우유도 부숴서 이쁘게 하면 잘 먹는데 내가 먹으려 김치 조금 넣으면 안 먹고 횡 돌면서 그건 개밥이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죄송하지만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성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맛있어요. 아, 아, 궁금하네요. 그래요? 엄청 저기가 이렇게 먼저 육수를 냈기 때문에 거기다 멸치도 들어가죠, 표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시마 들어가죠. 맛있어요, 훨씬요. 좋아요. 그 저희가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두 분의 의견 네. 좀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박지한 선생님 저 육수 낸다는 거 공감해요. 예. 그 육수를 좀 번거롭기는 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라면 한 그릇을 좀 우아하게 먹으려면은 정말 품위 있게 먹으려면 육수를 계속 끓여서 내야 됩니다. 저는 그 분명히 그 뜻을 알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100점이 아니라 저건 라면 그냥 간단히 생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네. 저 육수에다요 수제비를 끓여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토리 있죠. 예. 도토리나 또 한약방이나 복룡이라고 나오죠. 솔뿌리에 들어있는 거. 그걸 믹싱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띄어서 수제비를 끓여도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당근도 갈아가지고 밀가루 해먹고 배나 과일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 먹어도 그렇게 또 잘 먹어요, 집에서. 그래요? 말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참말로 일이요, 일. 참말로 일. 아유, 저는. 차라리 그 애호박찌개, 그거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라면은 일이네요. 쉽게만 생각했는데. 네. 정남 대 씨, 때. 저분은 창조적이잖아요. 네. 다양한 그렇죠. 예. 그 육수를 내서 먹는다는 것은 지금 나온 그것만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 육수를 내놓으면요. 아까 찜 하신다 생선찜 있죠. 네. 생선찜도 육수를 잘 내가지고 쪄놓으면 맛이 달라져요. 그러죠. 그게 배거든요. 네. 네 분의 노하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네. 먹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분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요리들이 있으셨고 다른 분의 요리를 봤잖아요. 네. 혹시 나라면 저 요리를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있었을까요? 네, 이기영 씨. 네. 육수를 낼 때 너무 이제 수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육수 할 때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멸치를 똥을 따내고 볶습니다. 네. 볶고, 왜냐하면 멸치가 들어가면 육수 잘못 끓이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딱 볶아서 믹서에 갑니다. 표고도 갈고, 그걸 나중에 다른 육수로 쓰면요. 좀 빨리 낼 수 있거든요. 빨리. 좀 비린 맛이 없고요. 가루를 내서 네. 볶은 육수는 상태에서 뭐하고? 저는 그 된장국 같은 거 끓일 때도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우도 볶아가지고 까불면 쉬엄 다 떨어져 나가지 네네. 않습니까? 그때 갈아서 같이 넣어서도 맛있을 거예요. 그거 하실 때 조금만 싸주시면 안 돼요. 냉동실에 넣고 잘 쓰겠습니다. 지전남 씨도 이렇게 장흥 같은 데나 산골에 공연 같은 거 많이 나가시잖아요. 예, 예. 나는 꼭 가면 표고를 사는데요. 상품 말고 조금 처진 거리. 차진 거리. 그게 싸요. 예.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말려요. 네. 그래 그걸 아까 믹서기에다가 넣고 갈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역시 그 멸치도 큰 거 다시 내는 거 하고 골고루 사가지고 또 갈아요. 그다음에 아까 새우 같은 것도 진짜 그런 거 쓰면 예. 저는 그 해안가 여행 가면 그런 밴댕이 같은 거 말려놓은 것도 사고 특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그 온절이라고 생긴 거 있잖아요. 네. 망둥어. 그거 삐짝 말려놓은 것도 그것도 볶아가지고 갈아놓으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육수가 또 좀 있고 그래요. 다요. 네. 근데 앞서서 우리 박지한 씨 라면 끓일 때 옆에서 보고 계신 박인하 선생님 표정이 아, 저게 무슨 요리인가? 저는 어떠셨어요? 예. 걱정스러운 것이요. 걱정스러우세요? 보고 있는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시니어 우리 그 세대들이 너무 전문적인 요리 말씀을 하셔버리고 나니까 저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저처럼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 예. 그냥 간단히 해먹는 그런 요리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그래.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 안 해요, 형님. 저거 저기다요. 저 육수에다가 요즘 마켓 가면 만두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네. 만두국 끓여가지고 저기 외국 친구들 줘보세요. 진짜 국물이 있으면 맛있게 잘 먹어. 아유, 저 네 분이 모여서 음식 얘기 나누는 네. 모습만 상상을 해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또 잘 만드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아, 김치찌개. 오. 아, 맛있군요. 역시 예. 김치찌개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그 김치찌개를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똑같은 요리를 가지고 다른 비법이 저는 있는지. 사실은 그 대패 삼겹살 숙주 볶음 안 하고 처음에는 예. 김치찌개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것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자신 있는 것이 김치찌개였기 때문인데 이제 그 비법이라면 저만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요 이 좋은 재료 특히 저는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 때는 돼지 목살 중에 약간 기름기가 끼어 있는 목살을 사서 먼저 그 짜지 않을 만큼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먼저 고기에? 고기를 볶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고기 맛이요 맑아요. 아. 거기다가 이제 소주를 좀 넣어서 잡내를 잡고 거기다가 사이다를 조금 넣습니다. 사이다는 시원한 맛을 실제로 냅니다. 아, 비법이죠. 예. 어. 처음 들었어요. 예. 오. 저만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것 정도.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예. 고기를 볶을 때 센 불에다 볶아야 합니다. 센 센 불에 불에. 바짝 살짝 예, 볶아야 하고 저는 이 쌀뜨물을 꼭 붓습니다. 쌀뜨물 붓는 거다 안 맞는 건 쌀뜨물.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 노하우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박인하 씨는 어떠세요? 김치찌개. 가장 초보적인 것 김치를 너무 빨아버리면은 맛이 없고 네네. 너무 그대로 넣으면은 이게 그냥 이 텁텁하고 그냥 그 깔끔한 맛이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훑어내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다음 김치가 너무 신김치도 안 되고 김치가 사실은 맛있는 김치여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게 우리 남도 김치하고요, 네. 온역 김치하고 달라요. 예. 우리 남역 이쪽은 젓갈 문화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탁해요. 예. 근데 온역 김치는 새우젓 담백한 맛을 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로 여행 가서 김치 사서 김치찌개 할 때하고 우리 이쪽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이 우리 것은 칼칼이 잘 빠르라. 왜냐하면 시원해 그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짜고 그런 게 있지만 운영역은 새우젓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있어요. 거기서 칼칼이 씹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나와요. 네. 네 분도 각자 네. 이제 김치찌개 스타일들이 다 다르십니다. 네. 저는 김성환 감독님 기대돼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치를 얼마 정도 숙성된 김치를 넣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살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김치 고유의 김치맛밖에 안 나니까 거기다가 된장을 아주 미세하게 또 고추장을 미세하게 집어넣어서 같이 그 속 깊은 그런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딱 떠내면 속이 쫙 내려가죠. 이렇게. 아, 저의 비법은 이 5분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전화해서 김치찌개 끼랬어 나 갈란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한별 아나운서도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좋아는 하는데요. 네, 김치찌개 근데- 이렇게 잘해요? 예, 김치찌개 같은 것도.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첫 요리가 지금의 아내한테 이제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네. 미역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2인분을 해야 되는데 한 10인분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 아,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먹기만 잘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요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비법들이 늘 생기고 그러셨는데 요리 실력까지 이제 검증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죠. 많죠. 요즘에 이제 문화교실도 많이 있고 또 각
문화센터들이 있고 또 우리 전통문화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요즘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네,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저도 요리교실 갈 때 제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별로 거절 안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또 남성분들 전용으로 아. 남성분들만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이 시니어 남성 요리교실 뭐 이제 네.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요리도 배우면서 참 맛있는 얘기도 많이 나누실 예.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리 교실에 가서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 이제 뭐 청소하는 법이라든지 재료 아. 손질법이라든지 도구 네. 이런 걸 먼저 배운다고. 저 경우는요 요리교실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요긴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그 전에는 이 싱크대 개수통을 그냥 비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첫날 우리 선생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개수통까지 다 비우고 개수통 홀컵을 엎어놓는 거. 아, 그래서 이제 물기를 뒤집어놓으라고. 말려주는 거. 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아.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른 미생물,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엎어서 지정남 씨 지금 처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니, 저는 요리교실 다닌 이후로 특별히 잘 지켜서 실천하고 있는 일이 그 점입니다. 개수통에 홀컵을 씻어서 엎어놓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 생각해요. 요리 교실에서 그런 걸 알려주니까. 아니, 그거 1번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집에 그렇게 있는 하시는 분이 그 많지 싱크대 않거든요. 예. 개수대는요 네. 틈틈이 씻어줘야 돼요. 틈틈이. 씻기는 잘하는데 엎어놓는 아 그다음에 뜨거운 물 말려놓는 있죠. 팔뚝 뜨거운 물로 청소도 해주고 요즘 보면 세제 조금 강한 거 하고 엎기도 엎어야 되지만 뒷부분도 보면 그렇죠. 완전히 그 장난 네. 아니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칫솔 못 쓴 거 있죠. 칫솔 안 쓰는 거. 칫솔 안 쓴 걸 가다가 세주면 살릴꾼 다 됐어. 뜨거운 물에다 가산화탄소하고요. 네네. 베이킹소다 좀 타가지고 하면 싹 빠져봅니다. 아, 약간 뜨거운 물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요리 배우기 전에 강주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식당에서 했어요. 주방을 했는데 그때 교육을 받는데 영양사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위생에 대해서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특히 여자분들 얼굴 만지면 절대 그걸 다시 끼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라요. 또 위생복을 입고 화장실 절대 가지 마라. 네. 뭐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위생 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사람 요리를 하니까 그게 혹시 문제가 될까 싶으니까. 가정에서는 같은 식구들이니까 서로 면역이 있는데 저 단체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위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요리를 한다는 게 정말 신성한 그렇죠,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배우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머무르 하시면서 정말 부인이 아내가 힘들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요리 강좌를 저는 다 다녔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그 같이 요리 배우는 동료들한테 제가 꼭 강조했던 말이 요리 좀 배웠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좀 배웠다 해가지고 뭐 집 식구들이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데 간이 어쩌니 무엇을 어찌게 했더니 하면 그 요리 안 배운 것만 못하다. 맞아.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스스로 이렇게 네. 다짐했었는데 네. 예,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예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내분에 대한 마음도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늘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리교실 다닌 이후로 이제 정성을 모아서 끼니와 날마다 이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여지껏 먹여 살렸다. 이제 먹여 살렸다. 에이. 그냥 먹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밖에 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여나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 뒤에는 마누라의 이 깊은 뒷바라지가 함께 있었다. 그것이 나를 여지껏 먹여 살렸다. 이런 그 아내에 대한 깊은 감사하는 네.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아, 근데 요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지정남 씨 정말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네. 배워서 이제 해야 되겠다. 나중에 감사함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싶네요. 뒤에 어머님들이 맞아. 이제 집에 가고 어메 그냥 봐는 그러고 말합디다. 요리학원 댕기시오 이럴까 싶네. 어떻게 김성환 감독님도 좀 요리 그 교실이나 이런 데 다녀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도 잘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오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요리를 했다는 거 말을 아마 저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되면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떨지 말고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방부터 들어가는 일부터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실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요리사가 되면 다 식당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요리하고 좀 요리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많으실 남성분들 거예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주저없이 저는 도전하십시오. 맞아요. 일단 도전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행복해지는 거죠. 가족을 위한 가장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 남자는 일하다가 네. 때가 되면 은퇴를 해서 쉬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데 남자가 한 번씩 해주면요. 그게 여자 은퇴는 못해도 휴가는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줘야 해요. 네. 제가 이제 설거지 같은 것은 잘 해주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침 설거지 제 것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집사람이 한 번 해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집사람이 이렇게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네. 제 집사람을 이 방송이 보면은 제가 좀 큰일 났습니다. 옆에 사람도 이야기 한입 보고. 근데 이 지자체나 단체에서요, 요리교실, 남성 따로 요리교실, 여성분들하고 같이 한 데는 못 가거든요. 남성들이.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건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생존 요리입니다. 생존 요리. 예, 살기 위해서 하는 요리고. 그래서 그 지자체나 단체들에서도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은 쉽게 어려운 남성들이 접근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꼭 여행을 해보세요. 밖으로 여행. 나가보시면 우리 입맛보다도 색다른 입맛. 우리나라도 각 시도가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특히 또 외국 나가면요. 더 신기해요. 네. 근데 절대 어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배낭여행을 혼자 여행을 즐기거든요. 혼자 카메라 하나 메고 이게 덜렁덜렁 돌아다니는데 시장 음식 국내든 외든 중국 가서도 시장 음식 이렇게 시장 음식 가면 맛있는 거 예. 유럽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가서도 그러고 그리고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코인만 주면 쏙 쏟아진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내가 음식에 대한 내 시야하고 그 나라의 민족성까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아, 음식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공부하는 음식은 예. 저는 그래서 가면 항상 음식 투어를 즐겨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야말로 정말 미남이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은퇴 이후에 그동안에 40여 년, 뭐 평생을 얻어먹고만 살았잖아요. 아까 말씀 정말 좋은 명언이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면은 휴가는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조금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은퇴 이후에 음식을 하려면 요리 교실을 다녀야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 가족들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반가웠었고요. 두 분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만나봤는데요. 어떤 생활에 또 하나의 경쟁력이 네. 생기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표정도 좋고 의욕도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 배우는 게 참 좋은데 이 네. 배움으로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 네. 참 좋은 것 또 같습니다. 봉사활동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예. 주말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요리에 네. 도전해보고 싶으시면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열린마당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